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이 오늘 마이너스 5.95% 하락했는데 지금 매수할 시기인지에 대해서 모틀리 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이 리비안 주식이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그다음 목표 가격도 깎인 상태에서 리비안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이치뱅크 분석가들은 리비안이 4분기까지 긍정적 총이익 그로스 마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리비안은 올해 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R2로 저가형 모델이죠. 자, 본문, 리비안은 오늘 5.9% 폭락했고 2024년 첫 2주 만에 30% 하락했습니다. 도이치뱅크 다운그레이드와 가격 목표를 엄청나게 깎은 것은 장기 투자자들은 현재 가격 하락된 게 장기 투자하는데 좋은 시기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요. 2024년 생산량과 마진 우려. 분석가들은 리비안 올해 65,000대 생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2023년 57,000대보다 이게 65,000대가 13.6% 많은 것입니다. 리비안은 2024년 2월 21일 4분기 보고 전에는 이 예상 수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얼마 만들 거다 이거를 예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65,000대 만들든 70,000대 팔든 수요가 없으면 이게 악성재고로 남아서 계속 수익성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총마진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자, 일단 수요가 있어야 한다. 자, 본문 계속 가보면 도이치뱅크 예상으로 투자자들은 행복하지 않는데요. 알트 플랫폼이 올해 말까지 나오고 그 출시 전에 긍정적인 그로스 마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계속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 알트 플랫폼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알트 플랫폼은 지금 짓고 있는 조지아 신규 생산 시설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리비안은 지난 2년 동안 생산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이것이 여전히 리비안 주식이 투기적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리비안은 틈새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픽업트럭, SUV와 배달 밴으로 다른 전기차들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투자자들은 투기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일반적인 세단 그런 게 아니고 특별화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 분야에서 리비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마저도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만들면서 또 침범을 해서 여기마저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보니까 주가가 잠깐만요 8.59%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6%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네요. 현재 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평선도 지금 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관망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들어가도 무방하긴 한데 저는 지금 안 좋다고 봅니다.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추가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요즘에 신문에 나온 배터리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전기차는 추울 때 배터리가 급속하게 떨어지는데요. 현재 미국과 같은 추운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충전소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충전소까지 얼어붙은 상황이라면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다가 충전기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죠. 충전을 못하면 전기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따라서 내연기관 IEC 차량으로 수요가 몰리겠지요. 그러면 전기차 수요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리비안이 EDV에 LFP 배터리로 바꾼다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CNBC 기사가 있는데 키포인트를 보면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리비안은 전기 트럭, 배달밴, SUV의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셀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새로운 배터리 셀은 니켈 및 인산철 리튬 LFP 화학물질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고 LFP 셀은 리비안은 표준 배터리 팩에 사용되고 리비안은 표준 수준 배터리 팩에 LFP 배터리를 채택해서 테슬라와 여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발자국을 같이 밟고 있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는 더 일반적인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의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수명에서 2배 이상 충전될 수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또는 마그네슘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LFP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싸고 안정적이고 환경에 좋다고 하네요. LFP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문제는 낮은 전력 밀도로 인해 이러한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에서 얻을 수 있는 주행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추운 날씨에 더 민감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LFP 배터리가 겨울에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고, 저온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삼원계 배터리에서도 나타나지만 LFP 배터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메커니즘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이온의 확산과 이동 속도는 온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액체 상태인 배터리 전해질이 굳고 전류 흐름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 저하 정도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낮추고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다가 수요가 낮아지면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지겠죠, 미국. 그렇게 되면 중국의 약진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왜 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느냐 하면은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새 차를 구입해 번호판을 받으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차량 정체와 환경 오염을 이유로 신규 번호판 발행을 제한한 탓입니다. 이에 비해서 전기차는 번호판을 받기가 쉽습니다. 최근에는 신청자가 늘어서 3년 이상 걸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상당한 혜택이고, 차량 오부제에도 적용받지 않고 오부제를 어기면 최소 100위안의 벌금을 받는데, 액수가 작다 보니 대다수 벌금을 내고 그냥 탑니다. 마치 기름값처럼 벌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고정비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직관적인 인센티브는 중국 내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는 원동력이고, 비아디가 테슬라를 넘어선 것도 탄탄한 내수 덕분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니 원가까지 절감이 되고, 테슬라 모델 3가 6천만원대인데 비아디의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송플러스가 3천만원대이고, 가성비 끝판왕 샤오미도 조만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원래 이 차량에 대해서 확실한 브랜드가 없었었죠. 그런데 전기차가 나오면서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로 유명한 아주 좋은 브랜드를 만들자, 이게 중국어 전략이기도 하고, 이게 미국에서 수요가 계속 떨어진다면 앞으로 중국이 발전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판도는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리비안 오늘 한 6%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을 매수시기로 잡아야 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중국의 부상에 관한 그런 문제까지 짚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